제가 사수였던 만큼 정말 집에서도 너무 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너무 간절했는데 이틀 합격이 빨리 나서 합격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같이 운동했던 동생이 갑자기 형 합격 형 붙었죠? 이렇게 카톡이 와서 침대에 그냥 베개 이렇게 가슴에 두고 엎드려서 바로 누르고 진짜 그렇게 집에서 욕을 크게 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 계셔서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소리 질러주셨고, 누나는 이제 케이크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일단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성적이 낮았다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도 이게 내 성적이구나, 나 이제 안정적이구나, 이게 아니라 약간 이번에 내가 잘 찍어서 맞은 게 아닐까?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맞은 게 아닐까? 이렇게 계속 불안함이 제일 컸고, 이제 그거는 해결을 안 했던 게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해이해지고 안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런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꾸준히 했던 이유가 그런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그 불안감을 오히려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국어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작문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 번 읽을 때 되게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것보다는 그 토론이면 내가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던 게 도움이 됐고, 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처음에 문법이 너무 약했어서 최대 과자를 딱 다니고 일반 이제 평달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항상 문법 문제를 하나씩 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맨날 틀려서 막 나머지 운동을 하고 가곤 해서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사수인데 너무 이게 창피해서 정말 잘 때 어떤 인강 선생님 문법 인강을 틀어놓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되게 재밌어야 잘 풀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능에서도 이게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돼가 아니라 약간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일단 이런 마인드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에 더불어서 EBS 연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야 깨달아서,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EBS를 정말 달달달달 이 작품은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힐 수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봐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비문학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을 되게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경제 지문을 되게 어려워했어서 어떤 인강 선생님께서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를 언제 읽지 하다가 아침에 이제 학원을 갈 때 지하철에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한 3, 40분씩 읽고, 이제 그 도착하자마자는 무조건 아침 시간에는 두세 시간씩은 무조건 국어 공부를 처음에는 비문학으로 시작해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즌 때는 일어나자마자 리트 같은 고난도 지문을 하나 풀고 집에 나가기 전에 직전에 한 지문 더 풀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도 시끄러운데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도 한 지문 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현강을 듣기 시작했고, 정말 저는 김민정 선생님 수업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저도 이번에 처음 삼각함수랑 로그 지수함수를 배웠어서 처음 수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극복했던 방법은 그냥 개념서에 나오는 인강 유명한 개념서를 사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풀이 과정을 제 A4 용지에 다 적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다 똑같이 적고, 내가 백지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선생님의 풀이 과정이랑 똑같이 나올 때까지 한 세네 번을 그 한 교재로 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출이 정리되고
어차피 기출은 다 풀이 과정이 섞이더라도 어떤 지문을 보고 그 풀이 과정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평생 고려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영어 비중이 감점이 조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영어 비중을 되게 낮췄던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단어는 이제 워드 마스터라는 교재를 정말 한 3, 4회독 외웠고 그다음에 나중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점심 먹고 나서는 무조건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생유는 이제 유명하신 인강 선생님의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들을 외웠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냥 각 학자들만의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시간이 급박할 경우 이런 단어만 나와도 이건 이 학자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화 선지까지 정말 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사회문화는 일단 개념은 정말 그 생윤처럼 심화까지 엄청나게 외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생윤과 달리 사문은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거의 생윤의 한 두세 배는 풀었던 것 같고 정말 문제풀이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문은. 그냥 약간 밥 먹으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한 회씩 한 회씩 그리고 또 한 150일 동안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한국사를 맨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체력이 많이 안 좋아요. 약간 오래 달리기를 제일 못하고 이제 몸이 원래는 조금 통통했었던 사람이었어서 그 두 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 통통했던 걸 극복한 거는 수능 이제 D-15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 이번에는 공부로 고대를 가든 체대로 고대를 가든 난 무조건 고대는 가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루 종일 김밥 두 줄로 버티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아침에 국기가 들어가야 공부가 잘 된다 해서 무조건 한 두 숟갈 정도 밥을 먹고 갔고 점심에 김밥 두 줄을 사서 한 줄은 점심에 먹고 저녁으로 한 줄 먹고 그다음에 간식은 하나도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해서 살을 한 6, 8kg 정도 뺐고 그다음에 체력은 그냥 정말 지그재그런 같은 경우는 뛰면 정말 처음엔 제가 토를 맨날 했어요. 맨날 시즌 한 1, 2주 동안은 뛰자마자 맨날 토하러 나가고 정말 뻗어서 누워 있고 이랬는데 그냥 그때 아 내가 지금 이거 힘들다고 포기하면 떨어졌을 때 이 순간이 너무 피눈물 나게 후회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참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체대 가자의 장점은 정말 시설이 일단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다학원에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높이뛰기 연습할 때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높이뛰기 바가 없어서 항상 고무줄로만 넘었다가 실기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체대가자에서는 정말 고무줄을 넘었던 기억이 없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체대가자의 시스템 중 하나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거가 있는데 실기 모의고사죠. 정말 약간 남들은 모의고사를 못 보고 약간 육구평을 못 보고 들어간 상태인데 나 혼자 육구평을 한 매주 보는 느낌? 그래서 실기장에 가서 덜 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정말 고3 때까지 아무런 공부도 안 했던 아이도 갔다는 거 보면 이미 이 영상을 찾아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대한 빨리 학교에서 선배 후배 관계로 혹은 친구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신다면 정말 저한테 편하게 밥약을 거시면 맛있는 거 정말 아끼지 않고 사드릴 테니
정말 '아 쟤도 했는데 저 영상에 나온 애도 했는데 나도 무조건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좀 끝까지 정말 후회 없는 수험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꼭 학교를 얻어야만 성공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것만 얻으셔도 정말 대단한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대 가자 화이팅!